오케이. 자, 오늘 드디어 중요한 파트인 가정법에 들어왔고요. 가정법 문장만 무려 10문장이 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고, 그만큼 자주 나오니까 오늘 이번에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당부드리며 이제 한 문장씩 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가정법에 대해서 하나씩 빌드업 했었죠. 배웠던 거. 그거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 하나씩 읽어볼게.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다 드리면 우리 반이 문장 독해 이거 되게 잘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대로 쭉 가시면 아마 분명히 성적도 실력도 떡상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어느 정도 진도 나가면 그때 이제 독해도 슬슬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가정법은 정의가 뭐예요? 지현아. 정의가 뭐야? 가정법이 뭐야?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표현하는 법이죠. 그지? 그럼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우리가 뭐를 써야 돼? 과거 시제를 써야 되죠. 그지? 그래서 과거 시제를 통해서 세상을 표현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동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정법은 크게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우, 후, 슈, 마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가정법이구나 라는 걸 바로 눈치채고 그 다음에 이제 우쿠시마라는 걸 통해서 가정법이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해서 수아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지?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세상을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사실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거 너네가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정법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속뜻. 그래서 그게 바로 필자가 가정법을 쓴 의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야. 예를 들어 가정법을 통해서 표현된 게 긍정이야. 긍정적이야. 내지는 부정이야. 라고 했다 치자. 자, 지연이, 지연이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무슨 대학 가고 싶은데요? 뭐 이건 뭐야? 부끄럽다는 거야? 자, 지연이는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싶대요. 자,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결핍됐고 결여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가정을 통해서 표현한 게 긍정이면 지금 사실은 뭐야? 속뜻은 부정이란 뜻이야.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건 결국 뭐야? 내가 지금 대학을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부정으로 썼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속뜻이 긍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와, 뭐 고등학생 때 이 학원에서 영어 공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어떤 상황의 부재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한 소중함과 경각심을 좀 더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긍정으로 묘사되면 부정적인 속뜻을 찾으면 되고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 긍정적인 속뜻을 찾아내서 필자가 왜 가정법을 썼는지만 파악하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뭐다? 우쿠슈마가 있어야 된다. if가 아니라 우쿠슈마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다? 그걸 통해서 속뜻을 찾자. 됐죠? 자, 이제 가볼게요. 자, if children were taught.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사롭지 않죠. 만약에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지? 과거 시대로 쓰였어요. if절에. 자, 만약에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how to utilize,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들의 talents, 재능과 and do things. and는 친구죠. 그래서 요거 친구가 누구예요? 앞에 있는 부정사 친구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하는지, 일들을, 그러니까 things는 여기서 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일을 잘 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만약에 애들이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자, 이거 긍정문이지. 그지? 긍정문이죠. 그러면은 현실은 뭐라는 거야? 시궁창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뭐예요?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요거를 너네가 읽으면서 가정법을 간파한 다음에 추론하셔야 돼요. 정인이 오케이? 자, 그래서 from an early age, 어린 나이서부터, 그지? 자, 이렇게 친절하게 콤마 찍어주면서 if 절이 끝났음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를 보면, 자, few. 기억하는지 볼까? 자, 정연아, few 어떻게 해석해라? 찔끔. 자, 지우야, 찔끔이 좋은 느낌이야? 안 좋은 느낌이야? 안 좋은 느낌이죠. few랑 little 하면 그냥 무조건 뭐라 하라고? 찔끔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셀 수 있는 거면은 few, 셀 수 없는 거면 little이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few were니까 지원아 어떻게 하면 돼? few were. 더 찔끔이야. 근데 가뜩이나 찔끔인데 더 찔끔이네? 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few는 이 문장에서 긍정적 의미일까요? 부정적 의미일까요? few는 부정이라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문장에서 few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왜 긍정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ew를 또 부정이라 했다고 또 few 하고 부정 이러지 말고 문맥이 문법의 기능을 뭐라고 했어? 정하는 거라고 했지. 자, 더 찔끔의 그러니까 fewer 뒤에는 엄밀히 말하면 students가 생략된 거죠. 더 찔끔의 students, children. 더 찔끔의 아이들이 would fall into. fall이 떨어지다잖아. fall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락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fall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상태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fall은 추락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문학에서 하강의 이미지 긍이야 부야? 하락의 이미지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문학에서 기본적으로. 어? 주로 부정이죠. 그러니까 fall은 기본적으로 쓸 때 다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찔끔의 학생들이 몰락할 거다, 전락할 거다라는 건 그만큼 전락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적어진다는 거야. 더 찔끔이니까 더 적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긍정의 의미예요. 알겠죠? 자, depression은 depress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 보통 우울한 친구 다 이러고 다니죠. 그러니까 depression 하면 우울증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울증의 패턴에 전락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시면 되죠. When they are older, 걔네가 나이가 좀 들면. 저는 그래서 요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를 자기 효능감. 제가 재수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아마 여러분 다 알 테니까. 제가 재수하기 전에 고3 때까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그 왜 그냥 학교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친구도 있잖아. 그냥 되게 무난한 학생이야.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뒤에서 등수 세는 게 좀 빨랐고요, 저는. 그렇다 꼴찌까지는 아니어도, 한 뭐 예를 들어 40명 있으면 한 34등에서 25등? 한 그 사이였어요, 항상. 수학은 거의 꼴찌였고요. 영어는 한 15등 안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게 무난한 학생이었고, 그렇다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싸움을 잘해서 애들이랑 뭐 정치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뭐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평범 그 자체. 그냥 뭐야,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었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키가 크고 잘생겨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은 애들, 그 다음에 뭐 싸움을 잘해서 뭐 좀 막 남자애들 거느리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 다 부러워했어, 나는 항상. 나는 그런 부류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재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공부를 못했는데 어쨌든 조금은 잘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20살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울증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너네가 그래서 학창 시절 그리고 수험 생활에서 경험을 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20대 중반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제
조금 슬픈 전화를 받았어요. 작년에 제가 작년에 제가 과외도 조금 같이 했거든요. 병행을 해서 과외도 몇 명 했었는데 저희 목동에 사는 친구였는데 제가 과외를 해줬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어제 연락이 왔어. 쌤 잘 지내시죠? 이렇게 딱 전화를 해봤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싹 다 떨어졌대. 보통 애들 한두 개는 붙거든? 근데 얘가 정시를 몰빵하면서 이제 그 뒤에 후속책을 대비를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을 갈 수가 없대. 그래서 어제 물어보니까 아예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지금 재수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는 해도 안 되는 애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뭐 알바를 해야 될지 다음 주부터 이제 재수정규반 개강하거든요. 한 다음 주쯤부터. 재수학원을 가서 공부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차라리 잘 됐다 얘기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왜냐면 사실 항상 그 친구를 수업하면서 느낀 건 얘가 한번 큰 불에 데워보면 좀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매번 얘기하지만 실패가 없는 성공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도 아까 방금 여자애거든? 이 여자아이처럼 나는 그래도 안큐에 고3 때 한 번에 학교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지금을 고3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고3이다. 그래서 지금 좌충우돌 하시고 시행착오 막 겪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또 되네. 이거를 빨리 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1월이 됐을 때 고3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싫으시면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올해 많이 깨져봐야 돼. 막 모의고사 풀어보고 막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고 해보셔야 돼요. 1등급 맞으시려면 3, 4등급이 나와야 1등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1등급 이렇게 태어나는 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시작하면 4등급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못하거나 잘 안 하고 있거나 이러면 내가 막 뭐라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자꾸 깨져보고 혼나고 막 이렇게 해야 내년에 결과가 좋아질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순대 읽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들의 재능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일들을 잘 어린 나이부터 그러면 더 찔끔의 학생들이 전락할 텐데 우울증의 패턴으로 그들이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현실은 뭐다?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내지는 비판적 의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긍정으로 묘사하면 다 뭐냐면 아쉽거나 비판을 하려고 쓴 거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이들은 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길 바래요. 알겠죠? 자, 28번 볼게요. 넘어갈게. 자, So if we lived in a society with no hypothetical situations, we might be in a situation similar to some of the more primitive tribes. Human minds are basically curious, which is the way we develop our thoughts and science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단어 좀 잡아볼까요? hypothetical이 뭘까요? hypothetical. 얘들아 여기 hype 이게 붙으면 이거 가짜라는 뜻이야. 가짜. 가짜. 그래서 이번 수능에 하입이라는 애가 나왔더라고. 이게 과장 광고라는 뜻이거든요. 가짜 광고라는 뜻이에요. 과대 광고. 그래서 하입이 들어가면 다 가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짜의 설 해서 가설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primitive는 원시라는 뜻이죠. tribe는 부족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가 하던 그 원시 부족 얘기하는 거예요. 자, if you lived in a society, 우리가 그러니까 저것도 과거 시제니까 과거 이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사회 내에서, 근데 그 사회는 자, with가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상 친구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지현아? have라고 하라고 했죠. 뭐 동시에라고 하셔도 되지만, 자, 근데 with no니까 갖고 있지 않다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 내에 산다면, 근데 이 사회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have의 부정이니까 안 갖고 있다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회는 없어요. 가설적 상황이.
자, 잘 봐. 지금 우리가 if절에다 때렸는데 지금 부정이죠, 부정. 자, 그러면은 가정법으로 쓰인 거 우리가 우크, 슈, 마 보자마자 바로 발동했죠. 오케이. 가정법이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끌고 와서 속대 추론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사회 내에 살고 있어? 가정적 상황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가정적 상황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없는 사회에서 산다면이라고 해서 부정으로 뒤집었어요. 자, 그러면은 가정법에서 묘사한 상황이 부정이면 수아야, 현실은 긍정, 부정? 긍정이죠. 자, 왜 어떻게 긍정인지 좀 볼게요. 이제 뒤를 보고. 우리는 아마도 상황에 놓일지도 모를 텐데, 근데 그 상황은 유사하다. To some of the more primitive tribes. 여기 some은 저 situation 가리키는 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상황보다 더 원시 부족인 사람들의 상황이랑 유사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대. 자, 뭔 말일까 이거? 정연아,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 원시 부족의 상황들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렵게 표현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 세미콜론 찍고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 보이죠? 자, 부연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지우야,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이거? 직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당연히 이 primitive tribe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요거에 대한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뒤에를 읽고 primitive가 긍정적인 어감인지 부정적인 어감인지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합시다. 자, human minds, 인간의 마음은 basically 근본적으로 curious, 호기심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네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뭐야? 태어나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나이 들면 들수록 한 중3, 고1 때부터 안 하기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 질? 아, 질문. 질이라는 줄 알고. 자, 이거지.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 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막 다 물어보잖아. 그러다가 이제 한 중3, 고1 때부터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 안 물어보죠. 왜?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가득 차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기본적으로 성적대가 높은 친구들 특징이 다 뭐였다? 자꾸 왜를 추궁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네도 꼭 해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가득하대요. 자, 하고 콤마하고 위치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면 돼? 위치는 선행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즉 호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이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지? 그래서 그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우리의 생각과 과학을. 자, 호기심이 가득하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지. 그러면 소영아, 요 curious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develop이니까. 긍정이죠. 자, develop 긍정이죠. 그래서 지금 긍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basically curious랑 curious가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이거 뭐랑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위에서 얘기한 가정적 상황과 같다라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적 상황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자세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develop이랑 primitive는 정해놔. 유의 관계, 반의 관계. develop이랑 primitive. 어? 반의 관계죠. 그럼 develop이 긍이고 primitive가 반의 관계니까 얘는 세모죠. 그래서 primitive는 부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는 자세, 탐구하려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옛날의 원시 부족이랑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어서 우리는 원시 부족보다 더 발전한 삶을 살게 된 거야? 호기심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가정적 상황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삶을 뭐야?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그만큼 인간이 갖는 호기심, 인간이 무언가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노력은 그만큼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걸 가정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자, 어순대로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사회 내에서, 근데 그 사회는 없다. 가정적 상황이.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상황에 놓일지 모를 텐데 그 상황은 일부의 저기 더 원시 부족들의 상황과 비슷하다. 자, 즉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다. 무슨 방법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얘기한다 하면 끝나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정법 과거 관련해 자, 배운 것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지호야, 조동사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나 뭐라 했었어, 조동사? 그치,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나한테 안 배웠어도 아실 텐데 조동사 뒤에 동사 어떻게 쓰죠? 원형으로 쓰죠. 근데 여기에 조동사를 쓰는 용법이 두 가지예요.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지현아? 완료를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 구분을 해봅시다.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오면 이거 무슨 뜻이야,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지금, 내지는 서술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추측한다는 거야. 자, 추측이니까 추측 써야죠. 자, 그 다음에 have pp는 소영아 뭐야? 과거. 근데 왜 과거예요? 잘 봐. pp는 기본적으로 갖는 뜻이 지호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라고 배운 적 있지. 그지? 완료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끝났다는 뜻이야. 알겠지? 아침 뭐 먹었어, 오늘? 볶음밥. 자, 볶음밥 먹었대요. 자, 그럼 아침에 볶음밥 먹은 거 이미 일어난 사실이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아, 아침에 볶음밥 말고 딴 거 먹을 걸. 아, 그냥 내 얘기하면 되겠구나. 어제 제가 10시간 풀 연강 돌렸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이렇게 살다가 진짜 죽으면 뭔 느낌일까 하면 현타가 딱 와가지고 그런 스트레스 만땅 받는 날엔 갑자기 나는 마라탕이랑 마라샹궈가 또 땡기거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마라샹궈 뭐지? 핵 불닭 맛인가? 겁나 매운 거. 4단계인가 5단계 그거 때려가지고 어제 집에 가는 길에 포장해서 먹었거든요. 와, 오늘 아침에 화장해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불쇼 지대로 펼쳐갖고, 와, 진짜. 그러니까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는 먹을 땐 겁나 맛있는데, 이제 먹고 다음날에 크게 후회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어제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먹었거든요.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야무지게 냠냠 먹고, 또 내가 마라샹궈까지만 먹었겠습니까? 또 옆에 소주 사갖고 깨작깨작 먹었죠. 자, 그렇게 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속이 겁나 더부룩한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제가 그거 먹었어요. 롯데리아 불고기 먹으니까 아까 진짜 속이 뒤집혔더라고. 방금 소화제를 먹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는 어제 마라샹궈를 먹었는데, 아, 어제 그거 먹지 말고 그냥 건전하게 집밥 먹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동사에다가 완료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내가 추측을 하려는 시점에서 끝난 거를 추측하는 거야. 그럼 이미 있었던 일이겠지? 그럼 이미 있었던 일이란 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 사실을 추측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개념이 그대로 이식돼서 이렇게 가는 거고 요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무슨 뜻이야? 지금 쓰는 거고요.
가정 과거 완료는 뭐야? 과거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짬뽕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혼합 가정법이 되는 거야. 혼합 가정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이거 두 개가 섞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죠. 아, 1910년에 한일 병탄, 한일 저기 병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발전했을까? 이게 대표적인 혼합 가정법이에요. 1910년에 이미 우리가 한일 병합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가 됐죠. 일제 식민지.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만약에 없었다면이라고 뒤집어서 상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혼합 가정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9번 볼게요. If educated. educated니까 뭐야? 교육을 받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교육을 받은 환경운동가들이 hadn't discovered. 자, PP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지. 완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교육받은 환경운동가들이 완전히 발견하지 않았었더라면, 자, 끝났죠. 자,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현실을 찾으시면 되죠. 교육받은 환경운동가들이 발견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속뜻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엄밀히 말하면 hadn't는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현실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속뜻 추론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뭐를 발견했냐면 how는 여기서 얼마나라고 해석하셔야죠. 뒤에 clause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밀접하게 우리가 묶여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 환경에 그거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것을 해를 끼치고 있는지,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않았었다면 하고 콤마 찍어서 친절하게 이 구절 끊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 알지도 모를 텐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현실은 수아야, 환경운동가들 덕분에 우리가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교육받은 환경운동가들의 존재 덕분에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고마워 얘들아. 이런 뜻이야. 자, 뭐에 대해서? Environmental crisis, 환경 위기에 대해서. 근데 쌤이 환경 위기,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게 초딩 때부터예요. 저도. 저도 초딩 때부터 생태학, 환경학 다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때 우리한테 가르친 거는 물을 쓰면 물을 끄세요. 뭐 외출할 때는 불을 끄고 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 전기 코드 빼고 가세요. 이런 거 배웠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행동과 태도가 좀 더 선진적이고 의식 있는 시민으로서의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스탠스가. 그래서 지금 느껴지지 않아? 뭔가 지금 지구가 좀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게? 너네 안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너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확실한 건 초딩 때랑 너무 달라졌어. 환경이. 일단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졌고,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스크 쓰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한 5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지금 나쁨일 텐데. 지금 계속 나빴어요. 뭐가 안 아파, 너네? 안 아파? 그래? 나 맨날 텁텁하던데, 아프고, 힘들고. 그 맨날 늦저녁에 보시면 막 되게 안개 낀 것처럼 자욱하잖아. 그거 안개가 아니라 그것도 미세먼지야, 얘들아. 그거 계속 맡으시다 골로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다니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필수템이야. 저거 핸드폰에 그 미세미세 그 어플 까세요. 그러면은 위젯으로 볼 수 있거든요. 딱 봤는데 그 방독면 그림 그려져 있어. 그러면 마스크 내리지 마. 그냥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이야 우리가 젊으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나중에 막 5, 60대 가서 이제 확 골로 간단 말이야. 건강은 정비대로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다가 훅 꺼져요. 거의 유리함수예요, 이거. 그래서 확 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괜찮은데 하고 이제 깝치다가 이제 진짜 나중에 진짜 크게 굴러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마스크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환경 위기가 굉장히 눈앞에 다가왔고 지금 되게 비관주의자가 많아졌어. 환경 비관주의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개고생을 해도 2100년에
이미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가 너무 많아졌어. 그전에는 그런 비관주의자는 너네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얘기거든. 지금 비관주의자가 50을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건데 2050년에 우리나라 탄소 중립선언 했죠. 혹시 아세요, 그거? 탄소 중립선언? 모르시나요? 2050년에 우리나라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아마 2년 전에 였었을 거거든요. 근데 2050년이 얼마 안 남았죠. 27년 남았네, 그지? 근데 27년 동안 우리가 계속 줄여야 된단 말이야. 탄소 배출을. 근데 그게 애초에 이미 늦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2050년에, 그래서 이제 지금 너네 막 그 아빠나 엄마 차가 전기차인 사람 혹시? 아직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전기차로 이제 뭐 다 바꾸네, 뭐네 막 이러고 있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애초에 그냥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환경을 지키는 자세가 난 좀 깨어 있어 이게 아니라 내일도 깨어 있고 싶으시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건강도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팍 꺼지잖아. 그럼 지구의 건강도 그러지 않을까? 예, 잘 가다가 갑자기 팍 꺼질 거 아니에요. 너무 날씨도 되게 극단적이고, 그죠?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터키 지진 난 거 보면 좀 무섭지 않아? 나는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잘 수업하다가 갑자기 7.8 딱 터져. 예를 들어 서울에. 우리 그냥 사이좋게 여기서 매몰되는 거거든. 지진 경험한 사람 없죠? 지진 경험한 사람 있어요, 혹시? 제가 대만 살았다 했잖아요. 제가 대만에 살 때 하필이면 혹시 만약에 본인이 대만 영화 좋아하면 그 우리들이 그 시절 좋아하던 소녀? 그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지진 막 나는 거 있어. 그거 제가 겪었던 지진이거든요. 그게 리히터 7.8짜리예요. 그러니까 리히터 7.8이면 이렇게 흔들려 건물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했었는데 천만 다행이야.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잖아.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지진을 안 겪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없잖아. 그래서 자연재해가 없으니까 인재가 많지 않나. 사기, 횡령, 막 이런 거 겁나 많잖아. 우리나라. 뭐 혹시 그래서 그런가? 역시 그래서 신은 공평해요. 자연재해가 없으면 인재를 이렇게 양상시켜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0번 볼게요. 자, 30번도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official은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공무원.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공무원들이 완전히 만들었었다면 the right decision. 자, 싸늘하죠. 긍정문이지. 그건 뭐야, 현실은? 부정이야. 그럼 현실은 뭐라는 거야? 공무원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cracks, 균열이 그 벽에 금 가는 거 있죠? 그 균열이 were first found.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이거 딱 우리나라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태 딱 생각나죠? 삼풍백화점 혹시 그거 무너진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역사책에서 본 적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이거잖아. 그 애초에 맨 위에 식당 너네 고급 백화점 맨 위에가 다 식당가잖아. 식당가 그 뭐지? 요거 저희 바닥이 애초에 이렇게 돼 있었대. 그래서 의자를 놓으면 의자가 뒤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애초에 이렇게 해갖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었대요. 근데도 장사를 한 거죠. 미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때 그 뭐야 결정만 내려줬어도 그때 막 몇백 명 죽었거든요. 매몰돼갖고 400명인가 500명 죽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 안 그랬었으면 사람도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그지? In the building 그 건물 안에서. 자, 그러면 the collapse 여봐 더 collapse라고 하잖아. 그 건물의 collapse 붕괴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었던 거야. 아마도 예방되었었을지도 모를 텐데 아니면 최소한 관리라도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쉬움 내지는 비판의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한탄, 아쉬움 내지는 비판의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순대로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공무원들이 완전히 만들었었다면 올바른 결정을 균열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을 때 건물 안에서 그렇다면 그 붕괴는 아마도 예방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아니면 최소한 관리라도 더 잘 됐을 텐데 매니지가 여기서 내가 관리라고 했는데 매니지는 어떤 뜻이냐면 안간힘을 써서 이렇게 받치고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손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지. 이게 매니지거든요.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게 현상 유지는 됐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래서 매니지 참고로 얘기하면 매니지 투부정사하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려고 관리하다가 아니라 투부정사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참고로 알아두세요. 투부정사하려 애쓰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특히 고등학교 내신에 엄청 많이 나오죠. 매니지 투부정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3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패턴으로 외워야 할 패턴화 시간이 왔어요. 자, 패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외우시면 돼요. 이거 써가지고. 자, 일단 이거 보면 지금 과거고 지금 과거 완료죠? 딱 봐도 가정법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과거 완료가 쓰인 걸로 보시면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축약에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영어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쓰지 않고 간략하게 표현할까를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놈들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축약에서 가정법 축약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를 축약하면 이렇게 돼요. if를 지우고 were it not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라고 해서 접속사가 없는 도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뭐라고 하면 돼?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해서 바로 패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were it not for 하면 바로 어떻게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가정절에 지금 부정 붙어 있지. 자, 그럼 현실은 뭐야? 긍정이지. 자, 만약에 특별한 방어가 없다면 이란 뜻이죠. 만약에 특별한 방어가 없다면 하고 day가 나왔네. 그리고 have가 나왔는데 have는 수아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인데 목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는 방어책이란 뜻이에요. 자, 뭐에 대항하여? 그들의 적에 대항하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이 만약에 없다면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니네가 딱 이 문장 읽을 때 궁금하지 않아? 대체 대는 누굴까? 바로 누구예요? 동물들이요. 네? 많은 동물들은 could not survive.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could를 보자마자 바로 가정법인 거 눈치채시면 되죠. 자, 우쿠슈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 많은 동물들은 뭐예요? 포식자들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있는 동물들이지 않겠습니까? 걔네가 방어책이 없다면 이란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리 그 고추 먹으면 맵죠? 그 왜 그래?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 일부러 맵게 해갖고 그 안 먹히려고 만든 건데 인간은 미친놈들이죠. 그 매운맛을 즐기려고 고추를 이제 요리에다가 막 섞어서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명체든 다 제각기에 방어책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은 뭐예요? 많은 동물들이 방어책이 있다라는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야, 이건 뭐예요? 그만큼 방어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ere it not for 하면 바로 정의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만약 없다면. 만약 없다면이라 하시라고요. 알겠죠?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보통 뭐가 없다면이라는 건 뭐예요? 아, 그녀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내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지 못했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녀의 도움이 중요하고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긍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ere it not for가 쓰이면 기본적으로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32번 볼게요. 슈드 얘기하면 오늘 수업 끝내야겠다. 자, 슈드를 제가 그때 고도화할 때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설명해 줄게요. 지워도 되죠? 자, 슈드랑 셜이랑 같이 보면 돼요. 자, 셜은 뭘까요? 혹시 셜 뜻 뭔지 아는 사람? 혹시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는 사람? 셜. 그럼 끄덕이길래. 아, 그렇죠. 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셜이에요. 그래서 you shall die 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죽을 거야. 마땅히 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되게 강력한 의미예요. 그래서 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실생활에서 크게 보진 않는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저기 계약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갑이 몇 월 며칠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을은 어쩌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뭐 해야 한다는 must를 쓰면 딱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셜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왜? 우리의 전지전능한 신이 정한 운명이거든. 이런 뜻이야. 알겠죠? should는 뭐냐면 자, 지금 혹시 이거 기억나? 조동사 현재형과 조동사 과거형 뜻 차이 뭐예요? 방금도 가정법 하면서 봤겠지만 조동사의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 차이가 뭐라 했죠? 현재 시제는 뭐다? 눈에 보이는 거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거기 앉아 있고, 그리고 지연이가 여기 앉아 있는 거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는 사실을 표현하면 현재 시제고요. 과거 시제는 뭐냐면 너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연아 거기 앉지 말고 여기 앉았으면 저 집중을 더 잘할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과거 시제야. 이해됐지? 그럼 조동사는 추측이라고 그랬잖아. 현재 시제 쓰면 눈에 보이는 걸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겠어, 낮겠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럼 과거형 쓰면 높겠어, 낮겠어? 낮겠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셜은 신이야. 그지? 그럼 그거를 뭔가 신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함을 확 내리면 돼요.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should는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should는 그냥 당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호야, 예를 들면 하루에 공부 10분씩 하면 수능 잘 볼까요?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루에 10분씩 공부하면 수능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윌 쓰면 안 돼요. 그럼 그런 의미가 약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그냥 미래에 그냥 가늠하는 거야, 윌은. 이해됐어? 그러면 수아야, 10분씩만 공부하면 수능을 망칠 것이다. 강하게 얘기하려면 뭐 쓰면 돼, 그러니까. should 쓰면 돼요. 또 거기서 shall 쓰지 말고. 알겠지? shall은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아예 운명을. 알겠죠? 무서운 뜻이니까 그러니까 잘 안 써요. 거기서 should 쓰시면 돼요.
그래서 if you study that in short time, 너 그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you should fail the exam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should를 써야 돼요. 이때는. 자, 근데 이제 요거 이 개념을 갖고 가정법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should가 의문문도 아닌데 맨 앞으로 간 경우예요. 그걸 should 가정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hould가 맨 앞에 오면 가정법이라고 패턴화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should가 맨 앞에 나오면 가정법이에요. 자, 근데 should 가정법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if보다 조금 달라. 그러니까 if랑 좀 다른 게 이게 뭐냐면, 일어나진 않겠지만, 이게 조금 if랑은 좀 차이야. if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이런다면, 그냥 이런 무미건조하게 딱 이것만 얘기하는 건데, should는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만약 그렇다 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느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if 가정법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 주절이 자, 가정법 쓸 때 수아야 뒤에 주절 조동사 무조건 뭐 써야 돼? 우쿠슈마 써야 되지. 근데 얘는 안 그래. 둘 다 올 수 있어. 맨날 우쿠슈마만 해갖고 현재형은 줄여본 적이 없는데 윌쿠셜매로 되나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자,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요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제가 내일 한국에서 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지. 아닐 거라고 믿지만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어난다 치자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지금 엄밀히 말하면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치자고.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아, 도망가요. 수아는 어떻게 할래요? 해외로 가요. 어떻게 할래요? 도망갈 것 같은데 응. 다안 잡히면 그냥 묵지가 될까요? 그냥 죽는다고? 어떻게 죽게? 차를 한 번에 듣는다는데 폭탄에 한 번에 죽는다고? 너만 죽어야지 다 같이 죽는다고? 자, 어쨌든. 수아이는 어떻게 할래? 어? 죽는다고? 정현이는 어떻게 할래? 그때 생각한다고? 뭐 어떻게 넌 끌려가겠지. 너랑 나의 차이가 있어. 너는 제일 먼저 끌려가고, 전 제일 늦게 끌려가고. 어쨌든 네 옆자리에 저 있을 거예요. 자, 저 아직 예비군이거든요. 예비군은 뭐냐면, 군인은 아닌데, 이런 전쟁 같은 거 터지면 이제 총 들고 가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집에 군복 하나도 안 많은데. 군복이 안 들어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 군복 입을 때랑 한 25kg 차이 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기, 전쟁 나면 뭐 도망간다고 하시는데, 일단 애초에 핸드폰이 안 될 거예요. 일단 전쟁 나면 이번에 러시아 전쟁 때도 봤잖아. 기본적으로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하는 국가는 그 피국가의 인프라를 먼저 건드려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피격될 때가 인천국제공항일 거고요. 그 다음에 KT, SKT, LG 얘네 기지국, 통신기지국 다 박살내고 방송국 다 박살내고. 근데 뭐 북한이 못 살기는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막 너네 뉴스 같은 거 보면 북한 막 미사일 연습할 때 막 바바바바박 쏘는 거 있지. 그 다련장 로켓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서울에 정조준 돼 있어. 그래서 그거는 또 걔네가 쎄 나름. 그리고 걔네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것도 있죠. 특수전전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복 입히고 땅굴로 투입시키는 거야.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 무기. 북한이 생화학 무기 세계 4위거든요, 보이랑. 여기다 가스 탁 살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치자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내일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나 같은 경우는 나랑 정현이는 반응이 두 배죠. 조졌다. 군대 끌려가겠네. 끌려가겠지? 안 끌려갔으면 좋을 텐데. 안 끌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가정이죠. 끌려가는 게 사실이지. 근데 안 끌려가면 어떨까? 이건 가정이죠. 그래서 우드를 쓸 수도 있어요. 우쿠슈마를. 그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일 전쟁 일어나?
그건 뭐해? 뭐 군복 챙기고 빨리 가서 싸울 준비해야지. 그럼 이건 뭐예요? 우드가 아니라 윌이겠죠. 의지니까요. 그지? 그래서 뭔가 소망을 나타내면 우쿠슈마로 가면 되는 거고요. 가정이니까. 그리고 뭔가 그 위에, 그 뒤에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미래를 얘기하면 이거 현재형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어나진 않겠지만 만약 그렇다 치자. 그러니까 이 일어나진 않겠지만이 결국 뭐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 정보. 그래서 요거 일부 교과서에는 뭐라 돼 있냐면 가정법 미래라고 돼 있어요. 가정법 미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should는 어떤 느낌이냐면 가정법이긴 한데 미래 시간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hould 나오면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돼? should 나오면 바로 만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if랑 똑같이 해석하세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해석하고 오늘 집에 갑시다. 자, 만약에 너가 find 소영아 어떻게 해석해라? 알게 된다. 그치? 만약 너가 알게 된다면 너 자신이 만성적으로 그냥 계속 물이 새는 보트 위에 있다면 자, 야, 만성적으로 물이 새니까 정현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현실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너가 부정적 현실에 놓인다면 이런 뜻이야. 자꾸 물이 새는 안 좋은 보트에서 타고 있다면 하고 이제 콤마 찍어서 해줬죠. 자, energy devoted. 자, 요거는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이거 잡고 그러면 에너지가 헌납된다. 뭐에? changing vessels. 선박을 바꾸는 거. 즉 배를 갈아탄다는 뜻이죠. 그래서 배를 갈아타는데 쏟아지는 에너지는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긍정으로 묘사했으니까 여기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배를 갈아타라는 뜻이죠. 자꾸 물이 지속적으로 새면 그거 새는데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 판을 새롭게 깔라는 뜻이야. 차라리 그게 더 생산적이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재수 얘기했으니까 딱 생각하면 재수할 때 딱 그거였어. 내가 어떻게 했냐면 판을 다 엎었어 그냥. 그 전에 하던 공부 싹 다 갈아엎고 완전 판을 새롭게 깔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뭐보다 비교하면 에너지보다 근데 이 에너지는 뭐에 헌납된다? 패치가 너네 그거 패치라고 하잖아. 데일밴드 그지? 그걸 패치라고 하거든요.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덧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덧대다. 그 새는 곳을 덧대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낫다? 아예 배를 갈아타는 게 더 생산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죠. 필자의 주장이 배를 갈아타십시오 이 얘기죠. 만약에 너가 뭐 한다면 타고 있는 배가 자꾸 새는 것 같다면 이해됐지? 자, 슈드 어떻게 해석하라고 정해놔? 맨 앞에 있으면 만약이라고 해석하라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패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질문 있을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통통통 확인하고 숙제 맞춰서 제대로 해오시면 되고요. 지우는 잠깐 국어 얘기만 할게요. 고생했습니다.